전 세계 지도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가느다란 선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호르무즈 해협일 겁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고작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한데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 전 세계 석유의 20%, LNG의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만약 이곳에 불꽃 하나가 튀어 봉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현대 문명 자체가 멈출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극에 달하며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죠.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비명 섞인 분석이 쏟아지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거제도와 울산의 조선소들은 유례없는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조원 단위의 계약서들이 쏟아지고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의 도크를 차지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 위기를 한국조선업의 역대급 기회로 바꾼 걸까요? 중국에 빼앗겼던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장을 싹 쓸어올 수 있다는 이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거대한 판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은 비극이지만 시장에는 냉혹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건 중동의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공급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과 아시아는 바닷길을 우회해서라도 에너지를 가져와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빠르게가 됩니다. 특히 영하 163도라는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LNG는 아주 작은 실수나 기술적 결함으로도 거대한 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전 세계 선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은 어디일까요? 가격이 저렴한 중국일까요? 아니면 단 한 번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는 한국일까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국 조선업은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추격해왔습니다. 국가 차원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한국보다 20% 이상 싼 가격을 제시하며 전 세계 LNG 선 수주 물량을 빨아들였죠. 이제 한국조선의 시대는 끝났다는 비관론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에너지 안보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만든 LNG 선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 서거나 화물창에 균열이 생겨 수리를 위해 회항하는 사태가 빈번해졌기 때문입니다. 선주들 입장에서 수천억 원짜리 배가 바다 위에서 애물단지가 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봉쇄 같은 전시 상황에서 배가 고장난다? 그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급이 끊기는 재앙이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바다 위에서 미사일이 오가고 해협이 막히는 일촉즉발의 순간에 당신의 전 재산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에너지를 어떤 배에 싣겠습니까? 여기서 한국 조선업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LNG 운반선 분야에서 독보적인 데이터의 성을 쌓아왔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 내부의 액체가스가 벽면에 부딪히며 발생하는 충격을 계산하는 능력, 그리고 그 냉기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단열 기술은 단순히 도면을 베낀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마치 수천 개의 부품이 맞물려 돌아가는 정밀시계와 같습니다. 중국이 겉모양은 비슷하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 핵심적인 내구성과 안정성에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기술적 신뢰는 곧바로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과거 중국에 배를 맡겼던 큰손들이 위약금을 물어가면서까지 다시 한국 조선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도대체 한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기에 전 세계가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슬로싱 방지 기술과 재액화 장치라는 마법 같은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LNG선은 운항 중에 내부의 액체가 출렁이면서 화물창 벽면에 엄청난 물리적 압력을 가하는데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배는 그대로 침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압력을 분산시키는 독창적인 구조를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운항 중 자연스럽게 기화되어 날아가는 가스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 화물창으로 되돌리는 기술에서 중국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서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중국산 LNG선이 구멍난 바구니에 물을 담아 나르는 수준이라면
한국산은 단 한 방울의 물도 흘리지 않고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보온병과 같습니다. 선주들 입장에서는 배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운항 과정에서 버려지는 가스 비용을 아끼고 사고 위험을 제로로 만드는 한국 배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계산이 서는 거죠.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하며 해상 운임과 보험료가 치솟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배의 효율성이 곧 수익과 직결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카타르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세계 최대의 LNG 생산국인 카타르는 현재 자신들의 생산량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며 이를 실어 나를 거대 선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일명 카타르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사업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초기 예상 수주 금액만 30조 원에 달하죠. 중국은 이 물량을 가져가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카타르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동원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카타르의 선택은 결국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에너지를 파는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고객에게 물건을 제때 전달하지 못하는 신뢰의 붕괴라는 것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호르무즈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미국 역시 한국 조선업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러시아산 가스가 막힌 유럽에 가스를 팔아야 하는데 미국에서 유럽으로 혹은 아시아로 가스를 실어 나를 배가 부족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이는 적대국인데 자신들의 전략 자산인 LNG를 중국산 배에 실어 나르고 싶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결국 안보 측면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된 셈이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에너지 동맹의 핵심 고리가 한국의 조선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조선소의 도크는 이미 3에서 4년치 일감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별해서 수주를 받는 판매자 우위 시장이 열린 건데요. 과거처럼 저가수주 경쟁에 매몰되어 제 살 깎아먹기를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값을 받고 최고의 기술력을 팔며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구조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자만해서는 안 될 이유도 명확합니다. 중국의 추격은 여전히 매섭고 일본 역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한국은 이 압도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30조 원 그 이상의 시장을 영원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중국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숙련된 노동자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설계도면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실 LNG선 건조는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을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일반 선박이 단순한 철강 구조물이라면 LNG선은 거대한 냉동고이자 초정밀 화학 공장이라고 봐야 하죠. 영하 163도라는 상상하기 힘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 합금인 인바강과 절연제는 온도 변화에 따라 미세하게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용접 기술, 이것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영업 비밀이자 중국이 넘지 못하는 거대한 벽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전 세계 조선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건조해서 호주로 보냈던 LNG선 글래드스터노가 운항 시작 불과 2년 만에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선 겁니다. 원인은 엔진 결함과 화물창 누수였죠. 수천억 원짜리 배가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이 사건은 글로벌 선주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중국 배를 타면 내 전 재산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실체가 되어 나타난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사건 이후 수주장에서 한국을 앞질렀던 중국의 기세는 눈에 띄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싼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물건을 배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깨달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긴장 상태에 빠지면 해상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사고 확률이 높은 중국 선박에 높은 보험료를 매기거나 아예 가입을 거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가장 안전한 한국 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 지금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독에 가보면 외국인 선주사 감독관들이 상주하며 한국 기술자들의 손끝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도면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도면보다 더 완벽하게 만든다고요. 이런 완벽주의는 단순히 개인의 숙련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조선업은 이미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해 배를 짓기 전 가상 공간에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파도가 어느 각도로 칠 때 화물창에 가장 큰 무리가 가는지, 호르무즈 해협 같은 좁은 수로에서 급선회를 할 때 선체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보강하죠. 중국이 싼 인건비를 무기로 물량 공세를 퍼부을 때 한국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용한 자동 용접 기술로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며 저만치 앞서 나가 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환경 규제라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의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갈수록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스를 잘 실어 나르는 것을 넘어 배 자체가 사용하는 연료도 친환경적이어야 하죠. 한국은 이미 LNG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수소로 가는 배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겨우 LNG선 화물창을 흉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의 에너지 패권을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30조 원 규모의 카타르 프로젝트가 한국으로 쏠린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초격차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르무즈 봉쇄가 가져올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해협을 막으면 중동산 원유와 가스 가격은 폭등하겠죠. 그러면 세계 경제는 침체되겠지만 반대로 미국산 셰일가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 가스를 유럽과 아시아로 나르려면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하는 장거리 노선이 필수적인데 이 노선은 중동 노선보다 훨씬 길고 험합니다. 거친 파도와 긴 운항 시간을 견뎌내며 가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 즉 한국산 LNG선의 가치가 지금보다 2배, 3배 뛸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한국 조선소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이대로 포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한국의 핵심 인재들을 가공할 만한 연봉으로 유혹하며 기술 탈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외형은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노하우와 위기 대응 능력은 쉽게 뺏을 수 없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는 조선업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배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완벽하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10년 뒤 바다 위에는 화석 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거대한 한국산 선박들이 자율주행으로 호르무즈를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동맥을 한국 기술이 장악하게 되는 그날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센 추격과 지정학적 위기라는 거친 파도를 뚫고 K조선은 어떻게 30조 원을 넘어 100조 원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단순히 철판을 이어붙이는 기술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 패권의 흐름을 읽는 안목에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의 연락처를 앞다투어 저장하고 도크가 비기만을 기다리며 예약금을 입금하는 풍경. 이건 과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전 세계를 짓누를 때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미래를 향한 희망의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망치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는 전 세계 바다를 향해 무한히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단순히 배를 파는 것을 넘어 바다 위의 모든 데이터를 지배하게 될 스마트 조선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진짜 반전은
단순히 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그 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영역으로 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LNG선이 20년, 30년 동안 바다 위를 누비는데 단순히 처음 잘 만들었다고 끝일까요?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갈고 소모품을 교체하듯이 거대한 선박 역시 끊임없는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유지보수, 즉 MRO 시장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저력은 가히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중국산 배를 샀던 선주들이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거나 기술자가 없어 수개월씩 배를 세워둬야 했던 사례를 떠올려 보면 한국의 24시간 밀착 케어 시스템이 왜 전 세계 선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제는 조선소가 단순히 배를 건조하는 공장이 아니라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선박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제센터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울산이나 거제의 관제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서양 한복판에 떠있는 우리 선박의 엔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죠. 어느 부품이 언제쯤 마모될지 현재 파고와 풍향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경로로 가야 연료를 R%라도 더 아낄 수 있을지를 AI가 계산해서 선장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스마트 솔루션은 중국이 단순히 노동력을 투입해서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결합된 하나의 유기체, 그것이 바로 현대적인 K조선의 본 모습입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국방부와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미국은 자국 내 조선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함정의 유지보수와 수리를 맡길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이 꽂힌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만약 한국 조선소가 미국 군함의 수리와 건조까지 맡게 된다면 이건 30조 원 규모의 LNG 시장을 넘어선 안보 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미국의 함대 운영은 더 바빠질 것이고 그 함대를 뒷받침할 기술적 기지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술 수출의 통로가 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사다리가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LNG는 분명 지금 당장의 주인공이지만 결국 종착역은 아닙니다. 전 세계는 탄소 중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고 그 다음 타자로 암모니아와 수소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운송이 까다롭고 부식성이 강해 LNG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최초의 암모니아 추진선을 수주하며 이 시장에서도 퍼스트 무버의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중국이 LNG 기술을 훔쳐보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는 이미 그들이 상상조차 못하는 다음 단계의 화물을 실어 나를 준비를 끝마친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냉혹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만약 내일이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 교전이 벌어지고 바닷길을 완전히 막힌다면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물론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우리 경제도 일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한국의 배를 기다리고 한국의 기술 없이는 에너지를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운반하는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자원을 가진 나라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것이 바로 조선업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배는 단순히 소의 덩어리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실핏줄이자 생명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통로가 막혀도 한국이 만든 배가 있다면 전 세계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더 멀리,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배달하는 이 운송의 마법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나 지정학적 리스크조차 뚫어버리는 이 압도적인 기술의 힘이야말로 우리가 30조 원 시장을 넘어 세계 바다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한국 조선업 역사상 가장 치열하면서도 화려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배를 몇 척 수주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 바다 위에서 흐르는 모든 에너지의 흐름을 한국의 기술이 규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카타르와의 거대 계약은 그 서막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며 이는 곧 한국산 선박의 가치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자율 운항 선박과 탄소 배출이 전혀 아예 없는 무탄소 선박 시장에서 한국은 이미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의 기술을 복제하는 데 급급할 때 한국은 바다 위의 테슬라를 꿈꾸며 선박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제조를 넘어 서비스와 데이터,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결국 호르무즈 봉쇄가 만든 위기는 한국 조선업에 있어 초격차를 증명할 완벽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30조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벌어들일 수익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에너지 패권입니다.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은 중동이나 미국일지 몰라도 그것이 전 세계로 안전하게 전달되는 통로의 열쇠는 바로 대한민국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전 세계 에너지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구의 에너지 아키텍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를 포착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기술의 힘으로 정면 돌파하는 한국 조선업의 드라마는 이제 막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15년 뒤, 20년 뒤에도 여전히 전 세계 바다 위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새겨진 선박들이 당당히 물살을 가르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입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의 연락처를 앞다투어 저장하고 도크가 비기만을 기다리며 예약금을 입금하는 풍경. 이건 과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전 세계를 짓누를 때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미래를 향한 희망의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망치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는 전 세계 바다를 향해 무한히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단순히 배를 파는 것을 넘어 바다 위의 모든 데이터를 지배하게 될 스마트 조선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말이죠.